예, 2023년 1월 22일 지금 오전 7시 한 10분 경입니다. 제가 자다가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일어났는데, 자다가 중간중간에 몇 번 깼습니다. 깼는데 깼을 때 이제 팔이나 이렇게 몸이, 전신이 이 펜타닐을 이제 많이 뿌려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뿌려서 이제 몸이 굉장히 뻣뻣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건 지금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지 계속해서 잘 때 펜타닐을 뿌려서 이제 자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몸이 굉장히 뻣뻣한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왼쪽 눈에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를 많이 쏴서 플러스 이제 화학 무기도 같이 쐈겠죠. 그래가지고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항상 화학 무기에 쏘이면 일단 귓속도 귓구멍에도 이제 많이 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도 진물이 마른 것처럼 그런 이제 눈물 같은 게 이 눈곱처럼 이렇게 다 말라서 건조해져서 있는데 그게 물이 아니고 진물이겠죠. 이게 노란색 진물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왼쪽 눈이 일어나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진물 같은 게 말라 있는 이런 딱딱한 그런 게 있고, 왼쪽 이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 보통 눈에 공격을 할 때 한쪽 눈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왼쪽만 공격을 하고 다른 날은 그 다음 날은 오른쪽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죠. 한쪽 눈만 며칠 동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에 있으나 제가 밖에 나가나 똑같다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원격으로 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둘러싸는 자방들, 쫓아다니는 이 자방들도 그거를 다 지네끼리 짜고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제 왼쪽 눈이 굉장히 눈이 아프고 그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에 쏘이면은 그 당시는 모르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 눈 가장 안쪽에 있는 황반에 변성이 와서 황반 변성이 오면은 실명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 아니고 피해자들이 눈을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저랑 그때 전화 왔던 피해자 한 분이 눈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저도 잘 때 레이저 보안경 이런 거를 끼고 자지만 자다 보면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피곤할 때는 그런 걸 아예 못하고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 보면은 한쪽 눈이 자는 동안에 레이저 포인터에 굉장히 많이 쏘여서 일어나면 너무 아픈데 자는 동안은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는 겁니다. 당하고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때 이제 밤중에 공격을 가장 심하게 하죠. 그리고 펜타닐을 들이부어서 이제 특히 이불 밖으로 노출된 이제 팔 같은 데는 더 많은 양을 이제 많은 양이 뿌려지게 되니까, 흡수를 하게 되니까 더 뻣뻣하고요. 팔 같은데. 그리고 어제는 제가 친구네 갔다가 너무 가려워서 집에를 이제 왔습니다. 초저녁에 왔는데 제가 친구네 갈 때 전화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이 아래층 19층 3호 그 남자 놈이 이 자살 방지 요원이죠. 게이트키퍼 요원이 저보다 한 발 먼저 일단 나갔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나갈 때 이 아랫집 옆집 먼저 우당탕탕탕 이제 막 티를 내죠. 티를 내면서 먼저 튀어나갑니다. 먼저 나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네 왔을 때도 수포제를 다량을 들이붓는데 특히 어디다가 들이부었냐? 허벅지, 이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전체. 그래서 제가 긁느라고 너무 심하게 긁느라고 얼음이 있는지 얼음을 찾았습니다. 이제 너무 가려우니까 이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가려워서 시뻘게 긁다 보니까 시뻘겋게 됐어요. 그래서 손톱 자국이 다 많이 남아서 좀 심각한 상태여서 제가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조금 차가운 겨울이니까 이 차가운 공기 찬바람 때문에 오히려 이 약간 가려운 게 조금 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제가 먹을 때 지금 겨울이죠. 그런데 이제 먹는 거 위에다가 먹을 때 항상 뿌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다운이 냄새 나는 화학무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올라가 있는 뭐 기집애나 남자애들이 한 6명, 5명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이 가스레인지 바로 옆부분 이것이 환풍구 안이고 환풍구 안에는 성인이 한 2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둘이서 얘기하는 게 들리고요. 그리고 천장 위에는 그 천장 위에 이게 냉장고 위에 그 아래층 기집애 19층 3호 기집애가 하면서 이렇게 항상 소리를 안 내면 좋은데 소리를 많이 냅니다. 콧소리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고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먹을 때 음식 위에다가 그 다우니 냄새, 방향제 냄새죠. 그 달콤한 그 냄새가 나는 화학무기를 이제 뿌렸고, 그리고 이제 반신욕할 때 보면은 화장실 그 벽 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리를 잡는 거죠. 기계를 이제 쏘기 위해서 아니면 천장 위에서 그 벽 틈에다가 약통을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나는 벽 속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벽 틈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관리사무소도 전부 다 이 자방입니다.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그래서 이들이 공사를 해주죠. 우리가 집주인들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환풍구 옥상을 통해서 환풍구 안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집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벽 속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벽 속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천장 위 옥상 바닥과 우리 집 천장의 그 중간에 기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쪽으로도 천장 위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뭐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뭐 정확한 건 범인들이 알겠죠.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천장 위로 기어 들어가서 벽 틈을 최대한 넓히는 거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드릴로 뚫고 뚫는 거는 뭐 천장 위도 뚫고 벽도 뚫고 정으로 쪼고 최대한 벽을 얇게 그 다음에 사포 같은 걸로 긁고 최대한 더 얇게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 또 화학무기를 쏠 때 좀 더 대상자의 데미지를 많이 줘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여야지 2천만 원 이상의 돈과 외제차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벽 틈에도 다 들어갑니다. 체구가 작은 애들, 몸이 얇은 애들 다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공사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 뭐 아무튼 이런 남의 집을 망가뜨리는 정으로 쪄서 시멘트를 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포로 긁고 그리고 여기저기 온통 구멍을 다 드릴로 구멍을 내서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와 화학무기가 아주 많이 쏘일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본인이 자살하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자살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지만 본인이 만약에 자살하지 않는다면 죽여야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외제차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곡물,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죠. 그러니까 화학무기는 사형과 종신형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독극물 테러를 해서 독극물에 누적을 시켜서 독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먹을 거 위에다 뭐 먹으면은 냉장고 열면은 일단 착 뿌리고요. 화학무기를 일단 딱 뿌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다운이 냄새 나는 거, 그 방향제 냄새 나는 화학무기를 이제 냉장고 문 열면 탁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라면 같은 거 끓이면 그 위에다가 또 싹 뿌리고, 뭐 먹으면은 음식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긴 덮죠. 차를 타서 마실 때도 그렇고 뚜껑을 덮어놔도 그 위에다가 또 먹을 때는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그 순간에 또 착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극물을 살포를 해서 누적을 시켜서 독사를 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항상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것이 수포제를 다량을 들이부어서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피부 전체가 시뻘겋게 아주 그냥 손톱 자국이 다 나도록 그런 식의 다량의 수포제를 한 부위에 이제 들이붓는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체, 어깨, 등, 또 옆구리, 뒤쪽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아래쪽, 뒤쪽, 그 다음에 무릎 안쪽, 그리고 허벅지 안쪽 가랭이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하고 골반이 맞닿는 접히는 부분, 그런 데를 위주로 뿌리면은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접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 특징이 이 간첩들, 이 자살방지원들, 이 나치들의 특징이 위장과 암살이잖아요. 유튜브 검은토끼 17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특징이 위장과 암살입니다.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마치 피부에 무슨 땀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뻘개진 것처럼 수포제를 많이 뿌리면은 굉장히 뻘개집니다. 그 부위가 뻘겋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접혀서 그런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그런 기본 수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한 테러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촬영을 하는데 지금 수포제를 굉장히 많이 19층 3호에서 뿌렸습니다. 저 침대 2층 침대 아래쪽에서 팍팍 튀어 올라오는 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자살방지원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를 회유, 협박, 회유하기 위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불산 알갱이가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영상, 주차장 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저희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영상도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보셨을 텐데 굉장히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바닥을 딱 봤을 때도 총알처럼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도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뚫고 올라오는 걸 눈으로 보고도 그것은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화학무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이가 없죠.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자살방지원들의 특징입니다. 자살방지원들은 대부분 이 화학무기, 불산 알갱이를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지. 그지만 이제 먼지를 똑같이 촬영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먼지의 특징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산 알갱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닥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물체를 뚫고, 금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체를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등성이 하나도 그러한 원거리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뚫고 올라오는 거 뻔히 보셨잖아요. 제가 영상을 뭐 한두 번 올리는 게 아닌데 제 영상을 보시면 맨 앞쪽에 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주차장 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뻔히 보고서도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화학무기인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방지요원들은 얘기할 때 항상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댓글을 남기죠. 그럼 저는 이제 말싸움하기 귀찮기 때문에 바로 삭제를 하는데 뭐 오늘도 많이 보셨을 텐데 보고서는 그런 먼지라는 생각은 안 들죠. 먼지는 둥둥 떠다니고 물론 이 자살방지 요원들이 천장에서 이제 화학무기를 뿌릴 때 이 프로판가스 제가 이제 프로판가스인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판가스 플러스 어떠한 화학무기 플러스 불산. 그러니까 기존에 뿌리던 거에다가 프로판가스 한 가지를 더하면은 왜 눈 내리는 것처럼 눈발 날리는 것처럼 천장에서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영상 찍을 때 천장에서 이렇게 눈 내리는 것처럼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데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판가스를 섞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둥둥 떠다니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박재광 씨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살방지요원들의 멘트, 그들의 매뉴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러한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코 속에다가 그 코 속이 찡할 정도로 그 화학무기를 굉장히 다량을 양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른데 코 속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코 속이 찡할 정도로 다량을 확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 세면대 아래, 세면대에는 우리가 이제 세수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층 19층 3호 천장에 이 세면대 위치, 그 위치에다가 이미 약통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약통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층 3호 그 자살방지 요원들 가족 전체가 자살방지 요원이니까요. 할머니, 남자애, 여자애, 또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면대에서 제가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코 속으로 굉장히 센 게 들어와가지고 화학무기를 집어넣어서 코 속이 찡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게 일어나서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코 속에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화학무기를 막 주입을 시키고 코는 우리들의 그 뇌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막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뇌 속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렇게 찡할 정도로 다량을 직방으로 집어넣은 경우는 머릿속에다가 뇌 속에다가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몸 안에 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독극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반신욕 그 소금물하고 뭐 베이킹소다 뭐 붕사 마사토 모래 뭐 이런 걸 넣고서 제가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조금이라도 100% 다 빼내지 못하더라도 삼투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그 전에 반신욕하기 전 상태에는 발이 굉장히 무겁고 이 화학무기가 몸속에 누적이 되면 발을 한 발 한 발 뛰기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무겁고 발로 다 이제 뭐가 몰리는 건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화학무기를 쏠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이거를 견디지 못하겠다 막 이 정도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조금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독극물을 몸에 있는 독극물을 다 빼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빼내서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고, 그리고 발에다가 발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 한 발 뗄 때 굉장히 무슨 모래주머니 찬 것도 아닌데 발이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런데 발도 좀 가벼워지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독극물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다 빼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반신욕으로 거의 지금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